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덴포스 코리아 강종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건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NX 드라이브 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뭐 확인하시기 전에 안전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교체 주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키패드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트 트레이싱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요 화면과 같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인버터를 정면에서 보시면 요 파란색 스티커로 이제 위험하다고 5분 뒤에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전원을 차단 후에 5분 뒤에 작업을 진행하시라, 안전에 유의하시라라는 문구고요. 저희 드라이브는 옆에 오른쪽에 표기된 것처럼 C 규정에 맞게 EN 뭐 61800 기준에 맞게 제작이 된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당연히 이제 작업자의 안전이나 뭐 점검자의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를 보기 위해선 전원을 반드시 차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단을 한 이후에도 내부에 이제 DC 전압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최소 5분 정도의 텀을 두고 5분 이후에 DC 전압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밑에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입력단의 전원을 차단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뉴얼에 실려 있는 저희 유지 인버터 내부의 유지 보수 주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버터를 구매하시고 12개월 이후 12개월 뭐 이후까지 전원을 한 번도 넣지 않으셨으면 뭐 인버터 내부에 있는 DC 캐패시터가 모두 방전이 되었을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포밍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 작업은 드라이브가 보관 주기가 1년이 넘었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에서 24개월 주기로 이제 뭐 언급돼 있듯이 이제 토크 확인, 그리고 히트 싱크의 청소부 확인, 그리고 메인 터미널, 뭐 모터 터미널, 컨트롤 터미널 등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쿨링 채널, 그러니까 이제 쿨링 이제 저희 팬을 구동하면 이제 냉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깨끗한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쿨링 팬이 원활하게 돌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5에서 7년 정도 사용을 하셨으면 쿨링 팬을 교체하시는 주기가 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쿨링 팬, 메인 팬을 이제 교체를 하실 때 충분히 이제 팬 서플라이 보드들도 함께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년의 주기에는 DC 버스 캐패시터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다만 뭐 니플 전압이 높을 때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5에서 10개월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아까 언급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만 이제 팬은 체크는 6에서 24개월 주기로 계속 체크는 하셔야 되고, 교체는 이제 5에서 7년 주기로 교체를 하시고,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년 주기로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사용을 안 하셨을 때는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리포밍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비넷 같은 경우엔 저희가 판매하는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필터, 이가 전면에 부직포 형식으로 된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리닝을 해주시든가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작업을 6에서 24개월 요 주기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넥션의 토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언급된 것과 같이 서킷보드나 뭐 초크, 저 메인 캐패시터, 히트싱크 부는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뭐 왼쪽 그림은 저희가 생산하는 뭐 인버터 군들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인버터 군들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요 인버터에 설치되는 키패드의 사진을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 건 키패드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패드 사진을 올려놨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저희가 사실 인버터를 정면으로 봤을 때 키패드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키패드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 상단에는 이제 인버터의 상태가 표기가 되죠. 지금 인버터가 뭐 런이다, 스톱 상태다 라는 게 표기가 되고 그 옆에는 이제 모터 방향, 이제 모터의 로테이션 방향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런 옆에 이 런이 스톱으로 됐을 때는 드라이브가 정지가 됐다 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버터를 기동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기동을 할 상태가 되었다라고 됐을 때는 이 키패드의 레디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동 중에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인버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폴트나 알람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키패드 중앙쯤에 보시면 지금 키패드 상에는 IO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드라이브 자체는 IO 터미널, 뭐 키패드, 필드버스 모드 이 세 가지의 모드로 구동을 할 수 있고 지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뀌면 저 IO 터미널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동작 부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필드버스 모드 사용 중에 IO 접점을 줘서 동작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모드일 때는 그 모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으로는 뭐 IO 모드로 동작을 할 때나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동작을 할 때 키패드의 스톱 모드는 뭐 이제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전에 이제 키패드에서 보시면 이제 밑에 세 개의 램프가 있는데 상태 표시등이죠. 레디 상태일 때는 레디에만 불이 들어오고 런 상태일 때는 레디랑 런에 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폴트 상태일 때는 폴트에 불이 들어와서 다른 동작들이 이 폴트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다른 동작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키패드 밑에 있는 동작 키, 뭐 내비게이션 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리셋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셋을 하는 부분이고 뭐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내가 앞에 갔던 과 지금을 이제 전환하는 키라고 보시면 되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폴트를 보실 때 어떤 특정 항목에 갔을 때 뭐 엔터를 눌러서 확인을 하신다든가 뭐 아니면 파라미터 세팅을 하실 때 위아래로 움직여서 세팅을 하시고 뭐 확인을 하신다든가 하실 때 쓰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지금 화면과 같이 저 위아래 상하 좌우 방향 키가 있는데 위아래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 저희가 7개의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뉴를 진입해서 이 메뉴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방향 키고 이 메뉴를 수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진입을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값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키고 그 이후에 엔터를 누르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왼쪽 오른쪽 키가 있는데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뭐 ESC 개념으로 상위 메뉴로 이제 큰 메뉴로 이동할 때는 왼쪽 키를 누르시는 거고요. 오른쪽 키는 이제 엔터 키, 진입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제 내가 어떤 특정 메뉴를 갔을 때 오른쪽을 누르시면 진입을 하실 수 있는 키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의 이제 메뉴를 가지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1번 메뉴는 모니터링 메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폴트가 나서 화면을 확인할 때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때는 모니터링에 몇 번을 가서 뭐 아날로그가 얼마 들어온지 확인해 주세요라든가 뭐 디지털이 얼마 들어온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트 코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알람 같은 경우에는 폴트가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조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90도 트립 85도에 알람이 발생하는데 85도가 되면 이제 알람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드라이브는 스톱하진 않고 알람에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알람이 해지되듯이 이제 요 A라는 심벌은 알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립이 되는 조건들이고 요거는 이제 재기동을 위해서 리셋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폴트 오토 리셋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제 오토 리셋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AR이라는 심벌이 뜨고 이 AR을 오토 리셋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 오토 리셋이 어떤 이유로 되지 않을 때는 FT라는 심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트를 접하셨을 때 뭐 당연히 가까운 뭐 저희 서비스나 저희 덴포스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먼저 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폴트가 떴을 때는 당연히 드라이브가 멈춰진 상태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재기동을 하거나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버터의 시리얼 넘버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어떤 폴트가 떴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서브 코드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 코드 몇 번입니다까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빠른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 NX 드라이브의 폴트 확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F10번 인풋 페이지라는 폴트가 뜨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키패드에 불이 들어오고 요게 이제 인풋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상이 하나가 누락됐을 때 발생하는 폴트라서 뭐 제가 점검 이후에 리셋을 했다. 리셋이 해제되고 나면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폴트들은 총 30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 30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30개가 넘어가면 예전 폴트들이 하나씩 지워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폴트는 이제 M4, M5 두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M4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폴트, 지금 해지되지 않은 당장 떠 있는 폴트이고요. 이것을 해제했을 때는 M5 폴트 히스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서브 코드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내가 최근에 떴던 폴트에 진입을 해서 엔터를 누르고 위아래로 이 정보 값들을 주시고 그리고 서브 코드까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요 폴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 폴트가 떴을 때 모터의 전압, 전류, 파워, 토크, 뭐 DC 볼테이지, 뭐 서브 코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고객분들한테나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항상 언급을 드리는데 NC 로드나 NC 드라이브를 설치해서 이제 좀 더 세분화적인 내용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요 사이트를 가셔서 따라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인버터 자체는 RS232를 사용하기 때문에 RS232 to USB-A 타입 저 커넥터하고 케이블하고 있으시면 뭐 누구든지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셔서 저희한테 서비스 인포라는 파일이나 세팅된 파라미터를 전달 주시면 가장 빠른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 화면 자체는 서비스 인포를 받았을 때 이 드라이브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드라이브가 어떤 폴트가 떴습니다라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뉴얼을 보시면 뭐 올인원 매뉴얼이라든가 뭐 저희 오퍼레이팅 매뉴얼
모두 제일 뒷장에 폴트 트레이싱이라는 부분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 어떤 폴트가 뜨셨다 그러면 매뉴얼 제일 뒤에서 이런 항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 대응책도 간단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일 처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대략적인 폴트들인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90번 이후까지도 폴트가 나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정도의 폴트가 뜨게 되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이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추가적인 점검이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언급된 부분은 파라메터의 문제이거나 이제 드라이브는 폴트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은 이제 그냥 이전에 썼던 상황과 지금 상황이 틀려서 생기는 폴트라서 리셋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한 번 더 추려놨는데 요 지금 이 아래에 언급된 폴트들은 입출력의 부하나 입력 소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폴트들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모터나 입력단에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부에 이제 SCR이나 IGBT에 대한 다이오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다이오드 점검을 통해서 이제 인버터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요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표기는 해뒀습니다. 지금 이게 다이오드 점검이라는 건 입출력단과 DC 라인을 이제 저희 멀티메타 다이오드 모드로 해서 찍어보는 방법인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나열한 세 장의 사진 중에 제일 오른쪽 사진이 프레임 4에서 6번까지 통용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입출력단이나 지금 저기 DC단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9번 프레임 중간에 있는 사진 9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DC단을 조금 찾기가 힘들어서 DC 퓨즈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단은 위에 노출이 돼 있지만 DC단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력단 바로 밑에 네모난 이제 가려진 케이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여시면 이렇게 퓨즈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랑 입출력단을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큰 10번에서 뭐 14번 이렇게 쭉 가는 프레임들은 이렇게 상부 정면의 커버를 여시면 하부에 이렇게 퓨즈가 나와 있고 입출력단이 이렇게 전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뭐 세 개의 값이 틀리다라든가 앞에 언급된 이 값들과 틀리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을 의심할 수 있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위에 언급된 폴트 5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폴트가 떴을 때는 기본적으로 고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파트 분해를 하거나 조금 일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GBT나 파워 모듈, 파워보드, 뭐 메저먼트 보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정이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작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교체를 권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올분해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 폴트들이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컨트롤 보드나 컨트롤 유닛 교체를 진행해야 되는 폴트들은 이제 폴트 22번, 뭐 25번, 36번, 40번에 대한 폴트들인데 이 폴트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컨트롤 보드가 파워 보드 혹은 아식 보드랑 내부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요것들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컨트롤 보드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있거나 혹은 컨트롤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이 꼬였거나 하는 경우에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가 펌웨어를 새로 깐다든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컨트롤 보드를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걸로 대응이 될 수 있는 폴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도에 대한 폴트인데 이제 13번, 14번, 31번, 41번에 대한 폴트들이고요. 언더템프, 오버템프 같은 경우에 그리고 IGBT 템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IGBT 템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85도 이상이 되었을 때 IGBT에서 감지를 하고 요때 이제 폴트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이때는 이제 방열판의 이제 오염 정도나 방열판을 청소해서 재기동을 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내부에 IGBT를 교체를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추후 진행이 되어야 되는 폴트입니다. 뭐 이 온도에 대한 폴트들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환경적인 조건들이라서 이제 히트싱크부를 청소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팬 쿨링에 대한 폴트는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메인팬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메인팬을 관장하는 팬 서플라이 보드가 정상 동작을 하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쿨링팬이 많이 뜨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저 프레임 8번 이후부터 이제 팬 서플라이 보드를 따로 운용하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 팬의 문제보다는 팬 서플라이 보드가 온도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온도에 대한 조건들을 먼저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팬을 물리적으로 손으로 돌려봤을 때 도는데 문제가 없다면 팬 서플라이 보드를 먼저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급된 6번부터 지금 62번까지의 폴트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폴트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모터 스톨이나 모터 오버템프, 모터 언더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뭐 PTC나 PT백 같은 외부의 요인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카드를 쓰지 않으면 실질적인 값들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계산치를 받아오는 값들이거든요.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9번 서미스터 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터 온도 값을 받아오지만 실제 모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폴트이기 때문에 저희 드라이브 내의 폴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뭐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2.7 메뉴 프로텍션에 가서 끄실 수도 있고 뭐 외부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외부의 인자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폴트 리셋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인버터 상태 변화에 따라 리셋이 가능한 폴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여기 보시다시피 37번부터 57번까지의 폴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37번, 38번, 44번, 45번이 같은 이름으로 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같은 타입의 드라이브에서 뭐 옵션 카드들을 교체했다. 뭐 요런 경우에는 37번이 발생을 하는 거고 뭐 드라이브가 용량이 틀린데 요것들에 대해서 옵션 카드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44번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 폴트들은 아니고 이제 옵션 카드의 변화나 컨트롤 카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파워보드에서 다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전과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폴트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리셋 이후에는 다시 컨트롤 보드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바로 리셋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 그 이후부터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폴트들입니다. 그리고 57번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폴트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런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폴트이고요. 이상으로 NX 드라이브 폴트 트레이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아래 이제 주소로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